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물리학 1 해설을 함께 맡은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탐구까지 열심히 시험 감독을 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장 처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다? 오랜 시간 시험을 보느라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은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이 너무 행복해 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알고 있지만, 그 결과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으로 물리학 1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본 시험이니까 겨우 출발선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출발선에 섰으니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 위치 잘 확인하고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충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시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출제 범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라고 주어져 있는 이 출제 범위, 가장 처음 통합과학 전범위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물리학 1에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도 힘과 운동, 운동법칙 단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찐탱이 아니었다란 얘기야. 수능에 나오는 전범위가 아니라 정말 일부의 일부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 대단원 1이 20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부분, 그 조금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내가 한 물리학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항 이제 비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출제 문항수를 실제로 보면은 총 20문항이었지. 그 중에 통합과학이 16, 그리고 물리학이 4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학 오늘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따져봤어. 진짜로 통합과학과 물리학과 큰 관계가 없었을까? 이게 물리학이 진짜 아닌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중복되는 문항이 자그만치 몇 문항이야? 6문항이나 있었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물리학 1이라고 나왔던 아까 그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범위였지만 실질적으로 물리학 1에 한 번 더 등장하는 내용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처음 6번, 7번, 13, 17, 18, 19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6번 문제 한번 시험지 보면은 뭐였지? 바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는데, 반도체의 도핑, 그리고 P형, N형 반도체 얘기 잠깐 나와 있고, 여기에 태양전지라고 해서 광다이오드, 그리고 많이 묻는다고 하면은 광전 효과까지 물을 수 있는 개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과학의 탈을 쓴 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번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역학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역학과 양대산맥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학 파트의 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것이니까 역시 최근 우리 물리학 1에서 킬링 파트로 등장하는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것도 통합과학 같지만 물리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그리고 18번, 19번 같은 경우도 함께 묶어서 얘기한다면 운동량,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충격량도 있었고, 연력학 법칙, 여기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 나와 있지만 등가속도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개념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범위에서 물리학이 출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절반가량은 진짜 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 6문제는 그럼 우리 공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잘 연결을 해보면 사실 물리학 2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과학도 반드시 잘 공부하고 개념 잘 확인하고 올라와야 된다,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통합과학도 조금 다져놓고, 그리고 개념 완성으로 공부도 해서 기초를 좀 더 잘 닦아서 우리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시험은 정말 어땠을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까다로운 문항 선생님이 나름 이렇게 3개를 뽑아봤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술술술술 풀렸던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못 푸는 게 어디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도 계산 되게 못해.
그래서 가끔 멘탈이 털릴 때가 있거든. 그런데 아주 손쉽게 풀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어려운 계산도 없었고 개념적인 것을 많이 묻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너희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꼽아보자면 이 세 개가 너희들한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14번 손실전력 같은 경우는 물리학 2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물리학 1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느냐? 우리가 손실전력을 지난해에 여러 가지 식으로 학습을 했었어, 얘들아. 전력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전력을 전압과 전류로 나타내는데, 그때 저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서 어떤 식을 쓰지? 이 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선배들이 틀렸던 파트라서 어렵다라고 해서 가져왔던 거고, 그리고 16번 뉴턴 운동 법칙은 이게 언제나 물리학 1에서 킬링 파트로 출제될 수 있어서 또 그대로 하나 가져왔고, 그리고 19번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 설정을 잘 못했다면 또 틀리지 않았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옥 같은 문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얘기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뭘 할까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물리학의 특징은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면 틀릴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너는 일주일에 공부를 얼마나 해? 넌 자습을 얼마나 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선생님 학원 숙제하고 끝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원 숙제는 얘들아 남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고 진짜 나의 공부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이 혼자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능까지 이 두 가지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주면 좋겠고,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바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 그랬지, 시작할 때? 3월 모의고사는 물리학 1 수능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작했으니까 반이나 왔다라고 할 텐데 그 이후에 얼마나 내가 다 행동을 실천하느냐가 바로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작했으니까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로 우리의 개념 완성으로 함께. 개념 완성 물리학 1에서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